스페이스X가 왜 하필 지금 상장하는 걸까요? 신고서를 한 줄씩 뜯어보니 답이 명확히 보였습니다. 스타링크에서 매년 수십억 달러를 벌어들이고 있는데 그 돈을 거의 그대로 데이터 센터에 쏟아붓고 있더라고요. 캡엑스가 무려 200억 달러. 이건 우주회사 상장이 아니라 AI 자금 조달입니다. 오늘은 스페이스X 상장 신고서의 숫자들을 하나씩 뜯어보면서 스타링크가 번 돈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그리고 머스크가 이번 상장으로 진짜 노리는 게 무엇인지 자금 흐름 관점에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한쪽으로 결론을 몰지는 않고 양면을 모두 보여드릴 예정이에요. 먼저 기본부터 짚어볼게요. 몇 시간 전 스페이스X 상장 신고서가 SEC에 공개됐습니다. 예상 티커는 SPCX 상장 예정일은 오는 6월 12일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특이한 점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핵심 숫자가 빠져 있어요. 공모가, 공모 주식수, 그리고 머스크의 정확한 지분율. 이 세 개가 모두 빈칸 상태입니다. 시장 분위기를 좀 더 본 다음에 채울 거라는 뜻이죠.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가격 조건을 마지막까지 미루는 전형적인 빅딜 전략입니다. 지금 시장에서 거론되는 밸류에이션은 1.5조 달러에서 2조 달러 사이입니다. 이 정도면 세계 시가총액 순위 6위 수준이고, 한 줄로 말하면 TSMC나 브로드컴 급의 회사가 통째로 새로 상장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매출은 얼마일까요? 2025년 기준 187억 달러입니다.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약 25에서 30조 원 수준이고요. 매출 규모만 놓고 보면 시총 1.5조 달러는 어떻게 봐도 비싸 보이는 숫자입니다. 이 괴리, 즉 매출 187억짜리 회사를 어떻게 1.5조 달러로 평가할 수 있는가? 이 질문의 답이 오늘 영상의 핵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시장은 스페이스X를 더 이상 우주 회사로만 보고 있지 않습니다. 이결권 구조도 잠깐 짚고 갈게요. 미국 주식은 클래스를 나누는 경우가 많은데요. 클래스 B는 주당 10표, 클래스 A는 주당 1표입니다. 일반 투자자가 살 수 있는 건 당연히 클래스 A입니다. 5월 1일 기준 머스크의 의결권은 무려 85%, 지분율은 그보다 낮아도 의결권으로 회사를 사실상 단독 지배하는 구조입니다. 즉 일반 주주는 의사결정권 거의 없이 머스크라는 사람 그 자체에 베팅하는 셈입니다. 자, 그러면 본론입니다. 스페이스X의 사업부는 크게 세 개로 나뉩니다. 발사체를 다루는 스페이스 부문, 우주 인터넷을 운영하는 커넥티비티 부문, 그리고 XAI와 그록을 키우는 AI 부문, 이 세 축이 핵심입니다. 첫 번째 스페이스 부문부터 봅시다. 흔히 말하는 우주 택배 사업입니다. 위성을 가진 기업이나 정부기관이 우주로 뭔가를 쏘고 싶을 때 스페이스X의 팰컨 9이나 스타쉽이 그 화물을 실어 올려주는 사업이죠. 발사체 사업은 일회성 비용을 제외하면 어저스티드 베이스로는 이익이 나는 구간에 들어와 있습니다. 다시 말해본 업으로서는 정상적으로 돌아가지만 폭발적인 성장 동력은 아니다. 이게 현재 시장의 평가입니다. 두 번째 커넥티비티 부문. 이게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스타링크입니다. 적외도 위성 수천 개를 띄워서 지구 어디서나 인터넷이 되게 만든 서비스죠. 비행기에서, 배 위에서, 시골 산골에서도 와이파이가 잡힙니다. 그리고 신고서를 자세히 보면 그룹 매출의 대부분, 그리고 영업이익의 거의 전부가 바로 이 커넥티비티 부문에서 발생합니다. 정리하면 스타링크가 사실상 스페이스X 그룹 전체를 먹여 살리는 캐시카우 사업부라는 뜻입니다. 세 번째가 오늘 영상의 진짜 주인공 AI 부문입니다. 머스크가 작년에 트위터를 인수해서 X로 바꿨죠. 그 위에 그록이라는 거대 언어 모델을 얹고 그걸 운영하는 XAI가 이 부문의 핵심 자산입니다. 그런데 이 AI 부문의 실적은 어떨까요? 매출은 아주 미미합니다. 그리고 영업적자 규모는 어마어마하죠. 거대 언어 모델 학습에 들어가는 GPU, 전기료 데이터 센터 임대 비용을 생각하면 어쩌면 당연한 결과예요. 자, 여기서 오늘 영상의 핵심 질문이 나옵니다. 그러면 스타링크가 번 그 돈은 어디로 갈까요? 신고서의 자금 흐름을 따라가 보면 답은 너무 명확합니다. 그 돈은 거의 그대로 데이터 센터와 GPU 클러스터 건설로 흘러 들어가고 있어요. 2025년 한 해 캡엑스, 즉 자본 지출 총액이 약 200억 달러입니다.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약 28조 원 수준이죠. 그런데 이 캡엑스의 대부분이 새 로켓도 새 위성도 아닌 AI 인프라 쪽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릴게요. 위성 인터넷 사업으로 번 돈이 위성 추가 발사가 아니라 엔비디아 GPU와 데이터 센터 부지를 사들이는 데 쓰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룹 전체의 무게 중심이 이미 옮겨졌다는 뜻이죠. 멤피스에 짓고 있는 콜로서스라는 대형 GPU 클러스터,
들어보신 분 계실 거예요. 그게 바로 xAI의 학습 인프라이고 거기에 들어가는 막대한 비용을 사실상 스타링크 매출이 메우는 구조로 짜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상장의 의미를 다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우주 사업을 시장에 자랑하려는 상장이 결코 아닙니다. 데이터 센터와 GPU에 추가로 들어갈 수 10조 원 규모의 자금을 외부 일반 투자자에게서 끌어오기 위한 상장입니다. 그러면 이런 의문이 자연스럽게 생기죠. 왜 AI 회사를 따로 떼서 상장하지 않고 굳이 스페이스X 안에 묶어서 상장하느냐? 여기에 머스크식 자금 조달 전략의 핵심이 숨어 있다고 봅니다. 단순합니다. xAI만 단독으로 상장하려고 하면 시장이 가장 먼저 매출과 영업이익을 묻습니다. 그런데 xAI는 매출은 작고 영업 적자는 큰 회사예요. 단독 상장으로는 결코 좋은 가격을 받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스타링크가 만들어내는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한 회사 안에 끼워 넣고 상장하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우주 회사라는 화려한 포장지 안에 AI 적자 사업부가 같이 묶여서 상장되는 셈이죠. 즉, 시장에서 표면적으로 보면 이건 우주회사 IPO로 보입니다. 그런데 자금이 흘러가는 방향을 보면 사실은 xAI의 데이터 센터 증설 자금을 모집하는 IPO입니다. 이 간극을 일반 투자자는 잘 못 봅니다. 머스크가 이런 우회 구조를 짠 데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다른 빅테크들과 비교해 보면 그 차이가 명확해져요. 오픈AI, 엔트로픽, 메타가 AI에 들어가는 돈을 각각 어떻게 마련하는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오픈AI부터 보죠. 마이크로소프트로부터 거액의 투자를 받고 추가로 사모펀드 라운드를 계속 돌리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라운드를 돌 때마다 회사 지분이 외부에 더 풀리고 거버넌스 협상도 매번 새로 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엔트로픽도 비슷한 결입니다. 구글과 아마존이 메인 투자자이고 클라우드 사용 약정과 지분 투자가 하나의 패키지로 묶여 있는 구조예요. 안정적이긴 하지만 그만큼 특정 클라우드 파트너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아진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메타는 또 다른 길을 갑니다. 본업인 광고 사업에서 매년 어마어마한 영업 현금 흐름이 나오기 때문에 그 돈으로 자기 AI 인프라를 본인이 직접 깔고 있어요. 외부 자금 없이도 작년 한 해 캐펙스가 400억 달러를 넘었습니다. 자, 그러면 머스크는 어떤 길을 택한 걸까요? 오픈AI처럼 지분이 희석되는 라운드도 싫고 엔트로픽처럼 클라우드 거인에 종속되는 것도 싫고 메타처럼 자체 캐시카우가 시작부터 있었던 것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만든 답이 바로 스페이스X라는 상장사 우회 캐시카우 구조입니다. 스타링크에서 매년 수십억 달러를 뽑아 올리고 의결권 85%로 모든 자금 배분을 본인이 단독 결정하는 구조. 빅테크 중에서 가장 머스크다운 방식이라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반 주주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여기서부터가 진짜 따져봐야 할 지점입니다. 이번 상장으로 스페이스X를 사는 일반 투자자는 사실상 세 개의 서로 다른 사업을 한 번에 묶어서 사는 겁니다. 첫 번째 사업, 우주 발사체 사업입니다. 이익 구간으로 진입했고 장기적으로 인공위성 시장 성장과 함께 안정적인 캐시플로우를 만들 가능성이 있는 사업이긴 합니다. 다만 폭발적인 성장은 기대하기 어려운 사업이에요. 두 번째 사업이 스타링크입니다. 이미 흑자 구간에 들어와 있고 가입자 수가 빠르게 늘고 있는 우량 사업입니다. 솔직히 이 사업부만 따로 떼서 상장했어도 일반 통신주 멀티플로 합리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알짜 사업이라고 평가됩니다. 세 번째가 xAI입니다. 매출은 적고 적자는 큰, 그렇지만 시장이 매기는 멀티플은 매우 비싼 사업입니다. 빅테크 사이에서 최상위권 AI 라벨이 붙어 있기 때문에 시장은 여기에 가장 큰 밸류를 매기고 있어요. 자, 여기서 거버넌스 리스크가 보입니다. 일반 주주가 산 지분은 이 세 사업 위에 동일한 클래스 A 한 표짜리 의결권으로 얹혀 있습니다. 그런데 머스크는 의결권 85%로 자금 배분 권한을 완전히 쥐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일까요? 만약 머스크가 내일 결정한다고 하면 스타링크에서 번 돈 전부를 xAI 적자 메우는데 그대로 쓸 수 있습니다. 일반 주주가 반대해도 결정은 뒤집히지 않습니다. 이미 그렇게 흘러가고 있죠. 이게 어디까지 갈 수 있느냐? 테슬라 사례를 보면 어느 정도 짐작이 갑니다. 머스크는 테슬라 보상 패키지를 둘러싼 소송에서 일반 주주와 거의 10년 가까이 다퉜습니다. 단일 의사결정 한 번으로 회사 시가총액이 출렁이는 일도 잦았죠. 트위터 인수도 비슷한 결이었어요. 일반 주주와 시장이 부정적이었지만 머스크는 사재까지 동원해 강행했고 결국 그게 지금의 X, 그리고 xAI라는 자산으로 연결됐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머스크가 옳았다는 평가도 함께 있죠. 그러니까 균형 잡힌 시각으로 보면
이렇게 정리됩니다. 머스크의 작은 배분 결정은 일반 주주가 못 막는다. 그게 단점이자 동시에 빠른 의사결정의 장점이기도 합니다. 본인이 어느 쪽으로 보는지에 따라 결론이 완전히 갈리는 지점이에요. 또 하나 짚어볼 리스크는 AI 사업부 자체의 멀티플 리스크입니다. 지금 시장은 XAI에 후한 평가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향후 AI 사이클이 식는다면 가장 먼저 가격이 빠지는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시나리오를 한번 그려볼게요. 1.5조 달러 시총 중에서 AI 부문의 시장이 매기는 가치가 700빌리언, 즉 7천억 달러 정도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나머지 우주와 스타링크 사업의 평가액은 약 8천억 달러 수준이 됩니다. 만약 AI 사이클이 꺾여서 이 7천억 달러 평가가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다면 회사 전체 시총이 약 23% 빠지는 그림이 됩니다. 일반 주주 입장에서는 본인이 의도하지 않은 AI 리스크에 노출되는 셈이에요. 반대 시나리오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XAI가 실제로 차세대 모델 경쟁에서 의미 있는 점유율을 가져가고 스타링크 가입자 수도 계속 우상향한다면 1.5조 달러는 오히려 출발선에 불과할 수 있다는 견해도 함께 있습니다. 양쪽 시나리오 모두 합리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의 결론도 일부러 한쪽으로 몰지 않습니다. 다만 본인이 어떤 시나리오에 더 무게를 둘 것인지는 신고서의 숫자를 본인이 직접 보고 결정해야 합니다. 정리하기 전에 투자자 관점 체크포인트 5가지를 차례로 짚어볼게요. 이 5가지는 본인이 스페이스X IPO에 참여할지 결정하기 전에 스스로 답해봐야 할 가장 핵심적인 질문들입니다. 첫째 질문, 나는 우주 사업에 베팅하는 건가? 아니면 AI 인프라에 베팅하는 건가? 자기 답을 명확히 못한다면 본인은 이번 IPO가 어떤 회사의 상장인지 자체를 아직 파악하지 못한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둘째 질문, 스타링크에서 번 돈을 XAI에 쏟아붓는 자금 배분 정책에 본인은 동의하는가? 동의한다면 보유, 동의하지 않는다면 본인이 의결권으로 막을 수 없다는 점도 함께 받아들여야 합니다. 셋째 질문, 클래스 A 한 표 구조에서 머스크 의결권 85%라는 거버넌스 리스크를 본인은 감내할 수 있는가? 평소 거버넌스를 중시하는 투자자라면 이 한 줄에서 결론이 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넷째 질문, AI 사이클 둔화 가능성에 대비해 다른 자산으로 충분히 해지가 되어 있는가? 포트폴리오에 이미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비중이 높은 분이라면 AI 노출이 추가로 늘어난다는 점도 인지해야 합니다. 다섯째 질문, 본인의 투자 기간은 얼마나 긴가? 단기로 보면 상장 초기 변동성이 매우 클 가능성이 높고 10년 단위 장기로 보면 평가 기준 자체가 달라집니다. 본인 시야부터 먼저 명확히 정해두셔야 합니다. 여기서 한 번 더 강조드릴게요. 오늘 영상은 스페이스X 매수나 매도 어느 쪽도 권유하지 않습니다. 단지 상장 신고서에 적힌 숫자들이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는지를 정리해드린 분석 영상이라는 점을 다시 짚어둡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핵심을 다시 정리하면 시총 1.5에서 2조 달러, 매출 187억 달러, 캐펙스 200억 달러, 의결권 85%, 이 4개의 숫자가 이번 상장의 모든 본질을 말해줍니다. 우주회사 상장이라는 화려한 라벨에 끌리지 마시고 자금이 어디서 들어와서 어디로 나가는지 그리고 누가 그 흐름을 결정하는지를 보세요. 그게 이번 신고서가 진짜로 알려주는 정보입니다. 추가로 이번 상장이 시장 전체에 미치는 영향도 잠깐 짚어볼게요. 한 번에 1.5조 달러 규모의 신규 수급이 시장으로 들어오면 다른 빅테크 종목에서 일시적으로 자금이 빠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AI 인프라 테마로 상승해온 종목들, 엔비디아, 브로드컴, 그리고 데이터 센터 리츠 같은 자산은 단기적으로 자금 이동의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본인 보유 종목에 어떤 영향이 갈지 미리 짚어두시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머스크 자산 전체의 지배 구조가 어떻게 재편되는지도 관전 포인트입니다. 테슬라, XAI, 스페이스X, 뉴럴링크, 보링컴퍼니까지 이번 상장으로 머스크의 자산 회랑이 한 번 더 정렬됩니다. 한국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지도 잠깐 짚어볼게요. 미국 직접 투자가 익숙하지 않은 분이라면 상장 초기 변동성 구간은 일단 관망하시는 것이 일반적인 권고사항으로 거론되곤 합니다. 그리고 환율 영향도 잊지 마세요. 시총 1.5조 달러짜리 미국 회사 주식을 사는 순간 본인 포트폴리오에 달러 노출이 추가됩니다. 원달러 환율 방향에 따라 같은 주가 흐름에서도 수익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오늘 영상에서 다룬 모든 숫자는 공개된 상장 신고서와 시장 추정치를 기반으로 한 것이며 공모가와 공모 주식 수는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모든 최종 판단은 본인 목김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정리하면 스페이스X 상장은 우주 회사의 자랑이 아니라 머스크 그룹 전체가 AI 시대로 무게 중심을 옮기는 자금 조달 사건입니다. 시장이 이 본질을 가격에 얼마나 반영하는지가 향후 핵심 관전 포인트가 될 거예요. 다음 영상에서는 공모가가 확정된 직후의 밸류에이션 재평가, 그리고 상장 첫 한 달 동안의 수급 흐름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 예정입니다. 같이 추적해보고 싶으신 분은 채널에서 다음 영상을 기다려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영상 아래쪽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다음 빅테크 자금 흐름 분석도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